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요. 진짜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사고 실험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밑바탕을 완전히 뒤흔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만약 인류 역사에서 어떤 결정적인 단 한 가지 사건이 쏙 빠져버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루하고 복잡한 학술적인 역사는 일단 접어두고요. 지금 바로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상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딱 떠는데 나를 지켜줄 법도 없고 투표할 권리도 없고 심지어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자유조차 없는 세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뻔하고 당연한 정치적 현실이 사실은 언제든 증발할 수 있는 거였다면 확 와닿지 않나요? 이건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삶과 직결된 엄청나게 긴박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인간 사회의 절대적인 기본값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이나 국민 주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권리들이 태초부터 우리한테 딱 주어졌던 거라고 착각하기 진짜 쉽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이런 개념들은 결코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길고 긴 시간 동안 이런 가치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떠올려 보세요. 계몽주의 이전의 사회를 보면요. 왕은 말 그대로 신의 대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해져서 절대 못 바꿨고요. 국가 권력은 언제나 개인의 삶 위에 떡하니 군림했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억압적인 현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게 말 그대로 180도 뒤집힙니다. 인간의 이성, 개인의 자유, 합리적인 법률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싹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환을 이끌어낸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촉매제가 바로 계몽주의였던 겁니다. 근데요, 오늘 해설의 진짜 묘미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역사의 촉매제를 과감하게 시스템에서 삭제해 볼 거거든요. 엄청 논리적이면서도 조금은 아찔한 대체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인류 역사에서 이 계몽주의라는 폴더를 통째로 휴지통에 버려버린다면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모든 게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사라지거든요. 투표장에 가는 선거제도 날아갑니다. 언론의 자유 없어지고요.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대학이나 공교육 시스템, 보호받는 시민의 권리, 심지어 이거 진짜 맞아? 하고 권유를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방식까지. 과학부터 시민사회에 이르는 이 거대한 현대적 구조물들이 진짜 단숨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계몽주의가 없었다면 지식은 여전히 극소수의 권력자들만 꽉 쥐고 있었을 테고요. 교육은 철저하게 계층화돼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대중교육 사회는 아예 등장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소름 돋는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계몽주의가 사라지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존재 자체도 지워집니다. 아니, 생겨나질 않죠. 대신 우리는 영원토록 왕의 소유물이자 철저하게 집단의 부속품으로서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신민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개인, 즉 현대의 개인주의 문화 자체가 그 근본부터 아예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르죠. 만약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극적인 철학적 전환,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터지지 않았다면 세계의 역사는 과연 어떤 길로 빠졌을까요?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었던 완전히 다른 세 가지의 강력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절대왕정의 장기화입니다. 쭉 가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에서는 귀족 중심의 피라미드 질서가 아주 굳건하게 유지됩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혁명 같은 건 힘을 아예 못 쓰거나 싹조차 트지 못하고요. 꽉 막히고 강력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군주제가 현대까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와, 이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완전 외계어처럼 들릴 거예요. 오로지 권위와 국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억압적인 사회인 거죠.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볼까요? 이건 강화된 신정 통치예요. 만약 계몽주의라는 이성이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 중심의 철통 같은 질서가 아무런 저항 없이 쭉 유지됐을 겁니다. 세속적인 국가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이 극도로 억눌렸을 테고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자유는 완전히 바닥을 쳤겠죠. 그 결과요? 오늘날의 글로벌 사회는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보수적인 세계로 굳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일명 비서구적 계몽주의의 등장인데요. 만약 유럽에서는 끝끝내 인간 중심의 철학이 피어나지 못했지만 대신 동아시아나 이슬람 세계 아니면 인도 같은 곳에서 독자적으로 이성과 합리주의가 폭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정치 문명은 지금처럼 서구적인 가치가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결이 다른 비서구적 철학을 뼈대로 새롭게 설계되었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너무 매력적인 상상 아닌가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장기화된 군주제에서는 권력의 코어가 왕과 귀족한데 있죠? 개인은 그냥 납작 엎드린 신민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정정치에서 권위의 끝판왕은 교회와 종교고요. 개인은 일일이 통제받는 신자로 전락해버려요. 반면에 세 번째, 비서구적 전환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터졌느냐에 따라 권위의 모습이 달라지고 개인의 지위 역시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형태로 재창조됐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세상과는 뼈대부터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라는 게 팩트죠. 현재의 인류 문명은 고도로 우연한 역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 대체 이 사실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마치 인류가 당연히 언젠가는 꼭 도달해야 할 운명인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오늘 해설이 확실히 보여주듯이 우리가 숨쉬듯 누리는 이 현대적인 자유는 수백 년 전 특정한 철학적 사상이 운 좋게 빵 하고 터져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극단적인 역사적 우연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보장된 운명 따위는 없었다는 얘기죠. 우연.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역사의 톱니바퀴가 아주 눈금만큼만 다르게 맞물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는 권리,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유의 기반이 얼마나 살얼음판처럼 연약한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의 확률을 뚫고 우리 손에 쥐어졌는지 깨닫는 순간 창밖의 세상이 아마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우연히 기적처럼 얻어낸 자유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불꽃을 확 튀겼기를 바랍니다.